예, 6월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좀 그 격렬한 문제 제기로 촉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가 내일 아마 6월 6일 이제 본회의에 대통령 거부권이 상정되면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어찌됐든 친박이든 비박이든 출구 전략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출구 전략 한 수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조언하면 절대로 듣지 않으시리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국회법 법안을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 서명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법안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없던 일로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의 대결이다 또 명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자진 사퇴하라. 이것은 본의 정치가 아니다.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의총에서 수로 대결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원칙에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내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각자의 고민들이 좀 깊어지는 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누리당 상황이 긴박해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내일 6일이죠. 내일을 데드라인으로 압박하는 친박계와 사퇴 불가를 주장하는 비박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그리고 동국대 강훈식 겸임교수,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가 생물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왜 내일 하루 6일을 보고 긴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뭐 어쨌든 뭐 여러 국민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괜히 우리 일도 아닌데 내일 드디어 6일이구나. 내일 뭐 어떻게 될까 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 일이죠. 네.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 다 영향을 받고 또 자라나는 후손들 어려워지니까 우리 일이고요. 일단 뭐 하여튼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저는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왜 이 문제가 일단 발생했느냐. 진원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뭐 국회 선진화법에 발의 묶여가지고 야당에서 뭐를 연기 안 해주면 통과를 안 시킨다. 뭐 이렇게 시작해서 뭐 지난번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법인가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국회법 개정안을 연기하자. 좋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얼마 협상을 하고 딜을 하는데 그럼 왜 유승민 대표께서 그런 중요한 법안을 받을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청와대하고 조율을 하고 그 밖에 국민 여론을 하루만이라도 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사태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이제 지나간 이야기인데 수습이 문제입니다. 수습이 어렵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명분이 있고 김무성 대표 나름대로 중간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도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감정을 가지고 풀지 말고 좀 이성을 가지고 풀자. 이성이란 뭐예요?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우리 국가 이익을 좀 더 보고 민생 문제를 챙기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첨언하면은 일단은 우리 유승민 대표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맨 처음에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말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안 된다. 그거를 무시하고 왜 이걸 받고 총괄시켰느냐. 자, 그래서 내일 사퇴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6일 날에 대해서 국민이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가를 지금 걱정하는 양상이죠. 근데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되어야지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내일이 마지막 날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본인이 왜 사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형식으로도 의총을 하면 사퇴시킬 수 있는데 의총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법에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날이 내일인 거죠. 네. 그래서 내일 국회법이 부결되면 원내대표로서 어떤 진두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명분상 맞아 보이기 때문에 내일 관심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의 초유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목에서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인지 아니면 정부 여당, 즉 당과 원내대표의 공동 책임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약간 궁금해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네. 이 점에서 약간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원내대표가 다 사퇴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도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이 두 분을 향한 여론은 거부권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여론이 많고, 반대로 이제 사퇴와 관련해서는 사퇴 반대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시점에서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퇴의 명분과 시기가 아직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당의 입장도 중요한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직은 그 전반부에 집권기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과 청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조금 더 무게를 더 얻고 있는데요. 그런 명분을 지금 이제 쌓아가고자 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유승민 대표는 헷갈렸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고민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택수 대표께 꼭 이건 한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옳다라는 이제 지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사퇴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좀 높다 했는데, 이 사퇴를 말아야 된다는 여론, 그러니까 유승민이 사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 중에 상당 부분 야권 지지층이 있다는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대략 지금 30% 초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사퇴 찬반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퇴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가 대략 그 정도 30% 초중반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머지 야권 지지층과 또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도 친이 성향의 지지층은 사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뭐 당초에 좀 비슷한 의견이었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국회와 청와대 이제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회의 신뢰도가 더 낮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국무수행을 잘 해주길 바라는 기대 심리가 더 많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감정도 많이 우호적인 감정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더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출구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내일 1시 반에 아마 의원총회가 있고 2시에 이제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이 이제 법안을 폐기하는 쪽이 하나 있고, 투표에 참여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어떤 형태든 폐기가 될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했는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부결시킴으로써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출구를 내려주자는 생각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리스키한 게, 하이 리스키한 게, 만약에 3분의 2로 통과가 되어버린다면 난리가 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대표의 어떤 정치적 책임대로 묻되 출구 전략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도 아마 그 지점을 고민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어제 이병기 실장하고 유승민 대표 잠깐 차 한잔 먹으면서, 제 추측입니다. 관측이고 대화를 짧게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298명 중에서 150명의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이게 다시 뭐 재의결되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130석, 정의당 5석, 정의당 국회의장까지 합해 136석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에 하나 표결을 통해서 뭐 유승민 대표한테 퇴로를 열어주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비박계의 감정이 좀 좋지 않아서 만에 하나 이거 김무성 대표나 그동안에 합의한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본회의 끝나고 유승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또 곧바로 그만두는 것보다 유승민 대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도 사태의 엄정을 알고 또 당원들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제가 맡은 말씀을 하면서 신변 정리한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사퇴하는 쪽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출구도 열리고 대통령의 심기도 추스르는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네, 뭐 대통령의 심기를 추스리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여쭈었지만 이 거부권이 행사될 때마다 이 원내대표들이 다 사퇴를 했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네. 않고 이제 이번 사항은 두 가지의 대통령 메시지가 두세 가지 이제 섞여 있었었는데 네. 어쨌든 첫 번째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위헌 사항의 요청, 그 위헌 사항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정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런 지점이 하나 있었고 그것과 사실은 좀 별도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당 사령부에 대한 본인의 소외 또 약간 경로 이런 게 이제 섞여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거부권 자체는 뭐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권한이니까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그 여당 원내사령부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양축으로 가는 이유가 정책적 사론탑을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 하면서 사실은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에 국정 운영의 입안들을 쭉 해나가는 게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이제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이런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미 약간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저희가 꼭 짚지 말아야 되는 거는 국민의 여론이 움직이는 물론 여기 여론조사 전문가 계셔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 편하진 않은데 국민의 여론이 움직이는 것이 저게 아까 야당의 지지층보다는 저는 약간 느낌으로 보면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한테 지지했던 층들, 네. 즉 세력을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되면 우리 유승민한테 좀 물론 야당 지지층이 높게 나온 것들은 사실입니다만 네.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새가 모이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대통령의 지금 행위와 이것들이 진노가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권들에 계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도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국회법을 저렇게까지 경로하시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여기에서 이 펀치를 맞으면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대통령이 펀치를 맞으면 유승민 대표가 KO 당해야 되는데 KO 안 당하고 버티는 것에 대한 응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선 주자의 지지율로 반영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명예로운 퇴진, 질서 있는 퇴진, 뭐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납득하는 과정으로서의 퇴진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납득 못하는 과정의 퇴진이면 사실은 이 무의미한 여론조사의 반응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즉 바꿔 말하면 제가 무의미하다는 건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야권, 즉 세력이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들까지 야권으로 묶여서 이렇게 바라보지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요 대통령 임기가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이미 충분히 자기가 미래 권력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권력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전국을 짜려고 구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통령이 국정에 협조를 해야지. 원내대표가 그렇게 청와대 당청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마웨이를 가면은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대통령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불러서 얘기 못 합니까? 밤에 불러서 김무성, 오늘이라도 당장 김무성 대표 부르고 정우영 국회의장 부르고 유승민 대표 불러가지고 폭탄주는 아니더라도 차 한잔 하면서 이래야 합시다. 조정할 수 있는 거 왜 그걸 못 합니까? 저는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유승민 대표가 아무튼 그 원내대표로서 역할이 있는데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그 갈등이 장기전으로 간다. 네. 뭐 예를 들어서 20일 추경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친박 핵심 의원들이 그건 도저히 수용 못 하겠다. 그러면 이른바 플랜 B가 뭐냐? 뭐 네. 언론의 관심인데 우리 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친박 핵심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 어느 정도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최근에 매일경제에서 네. 분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친박계 비율을 봤더니 대략 한 24%밖에 안 됐습니다. 네. 과거 2012년에 분석했을 때는 그거 2배 이상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원조 친박, 지금 이제 비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고 네. 뭐 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거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친박 성향 최고위원들이 같이 물러난 동반 사퇴해서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뭐 그런 카드가 될 텐데 그 또한 사실 굉장히 리스키한 방법이고 일종의 무리수죠. 네, 무리수죠. 그리고 지금 4.19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야당이 호남신당, 뭐 호남의 자민련 얘기 나오는데 지금 또 제2의 친박연대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세가 굉장히 작고 박근혜 대통령의 또 집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그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보고요. 일단 뭐 지금 주박, 야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무성 대표 체제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지금 미래 권력으로서의 지금 가능성이 유시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유시민 대표라고 했어요. 유시민 원내대표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친박 의원들의 어떤 거사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 뭐 의외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의외로 봉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플랜 B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유승민 대표가 나는 도무지 원내대표가 도무지 나는 여기에 승복할 수가 없다. 표 대결로 가든지 아니면 나는 그대로 마이웨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저는 사실은 유승민 대표 좀 외람되지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는 대통령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결단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처음 벌어졌을 때 제가 김무성 대표가 의외로 제일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왜? 당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결단해서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 2등으로 주저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단하는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컨대 결단해서 사퇴하거나 네. 또는 결단해서 그렇게 표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여론의 추가 기울어질 지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도자의 면모를 아직까지 보여준 것은 아닌데 이게 맷집 좋은 모습 정도만 보여줬는데 지도자의 면모까지 만약에 보여준다고 하면 사실은 새누리당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네네. 이제 우리 강 교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 처지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 정도 네. 아니죠. 네. 밤잠을 못 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입 달리는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하는데 김무성 대표들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습니까? 최근 있죠.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제 저도 현실 정치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 제가 뭐 정치 참모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선진국 정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개파 사색당쟁이 난무하는 정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용돌이 정치 어느 정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북경에 가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가 금방 또 청와대에서 반응이 안 좋고 내렸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할 때 유승민 대표하고 말 맞추고 어느 정도 의원들이 이원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갑론을박 있었지만 불확실한 상태에서 같이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조금 좀 자기가 유승민 대표한테 약속한 바가 있을 거 아니야. 통과시키자 그러면은 좀 강하게 청와대하고 대립각을 세웠으면 김무성 대표가 지도자로서 이미지가 좀 굳어졌을 텐데 조금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아니 우리 김무성 대표의 국가관이라는 게 역사관이 그럼 뭔가 도대체 그럼 뭐 이게 소리에 흔들리고 말이죠.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도자인가 이런 부동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좀 중심을 잡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익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딱 제시해가지고 물을 좀 가르면은 인기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설적인 당청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성을 던졌었고 사실은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가 일방적인 독주를 하지 못하게 견제하겠다는 측면이었었고 김무성 대표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이제 그 긴장 관계를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1위로 올라섰던 대선 지지율이 대중교통비 인상 때문에 조금 빠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주간 집계를 저희가 이제
내일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메르스 정부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지지율은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잘한 측면이 없지 않고 또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어느 정도는 횡보하면서 지금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셔갖고 제가 만약에 김무성 대표에게 정치적 조언을 한다고 네. 하면 결코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한테 진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래 권력임을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보일 거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발톱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리고 뭐 제가 야당 측이 좀 잘 아는 편에서 여당의 분열을 이렇게 붙도는 것 같아서 좀 외람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래 권력으로서의 비전과 뚝심을 보일 때 국민들은 지도자로 생각할 거다. 그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 6월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으로 촉발됐는데, 물론 이제 원인은 그 전부터 쌓여왔지만 이 게임은 승자가 있을 수 없는 게임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가 아무리 뭐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여권은 뭐 상처가 불가피한데, 어쨌든 수습되고 이후 여권의 최고 큰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 저 수혜자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도 상처를 입고 여권도 상처를, 국민은 또 나름대로 국정이 잘한 상처를 입고 야당은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포함되고 이 전국을 이용해 가지고 야당의 단합된 의미를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아무튼 지금 내년 총선 체제에서 어떻게든 지금 의석수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긴박한 과제가,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이 의석수를 이루면은 정말로 뭐 다음 권력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10년 집권하고 그다음 3기까지 권력이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나 여권의 그런 잠재 어떤 차기 정권을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걸 문제를 놓고 이런 조그만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럴 거 아니가 열심히 지금 논의를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차기 권력을 만드는 그런 핵심 과제를 놓고 총선부터 전략을 짜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모르긴 몰라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튀는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권은 좀 종합적인 그런 플랜을 만들어가야 된다. 큰 과제겠다고 봅니다. 저희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야권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야권이 지금 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의 분단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아니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잘해야 점수를 얻는 거니까. 야당이 잘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비껴서 있는 거죠. 쟁점과 이런 논쟁에서 비껴서 있고, 현재 야당의 실제로 내용들이 분위기에 가라앉아 있다는 건 국민들도 알고 계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미봉책으로 덮어놓은 거지, 이게 궁극적으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전국은 10개월 남은 총선을 앞두고 친박, 비박, 친노, 비노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야당도 좀 잘하는 모습, 또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에게 좀 잘하는 모습으로 경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도는 야당도 못 잡은 것 같다. 야당도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점수를 얻고 혁신의 경쟁에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용, 자리를 가지고 내용을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또다시 내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반등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 보면 사실 뭐 그다지 오르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냥 횡보하는 상황이고, 어부지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메르스 전국 때문에 당청 지지율이 빠졌다가 거부권,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때문에 오히려 메르스 정부에서 좀 탈출하는 분위기의 당청 분위기거든요. 네. 뭐 그런 차원을 본다면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 간의 그 갈등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회 요인을 지금 잘 살리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가장 큰 고민은 흥행이 잘 안 된다, 관심이 없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